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블록버스터 신약을 꿈꾸는 안트로젠 목표가 15만원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근 기준으로 회사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년 전에 당기순이가인제 주가를 비교하는 트레이링 PR과 1년 뒤에 당기순이가인제 주가를 비교하는 포워드 12M PR 같은 경우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바이오텍의 모습이죠. 배당 수익률도 없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 같은 경우는 11.78인데요. 최근에 공시를 보시면 크레딧 스위스가 5% 이상에서 물량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공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주주현황에서 보시게 되면 이성구의 3인이 13.54고 특이한 거는 EM택이 있습니다. 서로 이제 수합으로 지분 안정화를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안트로젠 주가와 EM택 주가도 좀 동행하는 면이 있다. 이런 거 좀 참고를 하시고요. 올해 3월 기준으로 국내 운영사별 보유 현황은 삼성자산운용이 물량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는 2000년도에 이제 3월 달에 설립했죠. 그리고 이제 세포 치료제 중에서 이 줄기세포를 근간으로 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크론성 누공질환에 대한 지방유래 줄기세포 치료제인 큐피스템을 2012년도에 개발했고요. 지금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당뇨병성 족부고요. 미국에서 2상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3상에서 1개가 지금 완료되어서 지금 품목고가 신청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영양성 수포성 표피박리점, 일본에서 이제 3상 진행 중입니다. 자, 숫자상으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보면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63.3 정도 증가되었고, 이제 계속 이제 임상 개발을 해야 되니까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적자 상태를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보시게 되면 동사가 이제 전환우선주라든지 2018년, 19년 요때 이제 뭐 유상증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본금이 이때 이제 늘어나면서 유동금융자산이라든지 현금, 현금자산, 장기금융자산 합하면 거의 900억대 이상 정도 있으니까 단기 유동성은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익잉여금, 결손금은 과거 대비해서는 좀 줄었죠. 요게 좀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표 보시게 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안 들어오고, 투자는 이제 이 당시에 좀 했고요. 재무적인 활동은 2018년도에 돈을 좀 많이 조달했죠. 그래서 유동비율이라든지 뭐 유보율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도 뭐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근데 ROE 같은 경우에는 적자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한 것은 본래 이제 이게 부강약품 계열사였죠. 부강약품이 2018년도에 이제 물량들을 대거 팔면서 차익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성구의 이제 3인이 이제 물량들을 늘려나갔는데요. 이제 2019년도에는 이제 이성구 대표도 한 4, 50억 정도 매도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주주들하고도 좀 갈등이, 나름 2018년도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그 임상 한자를 등록 안 했다. 그래서 그 펀더멘털 대비해서 좀 가평가된 부분이 있다, 이런 말하자마자 주가가 20만원대 중반에서 급격하게 내려가는 뭐 이런 어떤 흐름을 한번 보였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지금 미상한 전환사채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물량들이 있고요. 전환우선주 발행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 한 50만 주 가까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 물량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6월달, 7월달에 IR을 했죠. 최근에 이제 임상 어떤 속도들, R&D 성과들의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IR 자료를 좀 참조해서 보시게 되면 이성규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1954년생이시니까 지금 이제 한 60대 중반이시죠. 예, 부강약품에 입사해서 부강약품의 상무를 하시기도 하고 대표이사도 했죠. 95년도에 이제 그 레보비르 관련되는 부분 개발에 상당히 뭐 좀 관여가 뭐 되었다. 예, 요거는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부강약품의 요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2000년도에 설립하고 2016년도에 이제 기술 특례로 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요 성과 내용의 연역에서 좀 관심을 가진 것은 기술의 어떤 근거가 안트로젠이 본래 이제 창업할 때 이 하버드대에 이제 이즈모 세이고 교수님이 있습니다. 일본계 뭐
교수님이신데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데요. 이제 보스턴에 그 연구소를 설립했는데 기술의 어떤 원천이 여기에 상당히 많이 좀 관계를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 국내에도 이제 연구소가 설립하고요. 2012년도에 이제 크피스템이 품목을 허가를 받으면서 상당히 좀 각광을 받았죠. 요거는 이제 자가지방 줄기세포를 이제 근원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이 크론성 누구는 크론병의 이제 합병증이죠. 이 윤종신 씨가 뭐 이 크론병을 이제 알았다. 이것 때문에 좀 인지도가 좀 눌러갔고, 보통 이제 셀트리온의 램시마 같은 경우에도 이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이제 크론병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이 적응증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뭐 바이오 좀 하신 분은 알 거고요. 그래서 보험 적용이 2014년도에 국내에 유일해서 좀 적용되면서 줄기세포 치료제 중에서는 상당히 조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게 안트로젠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그 뒤에 희귀의약병이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가 이제 줄기세포,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생각보다 커지질 않았거든요. 본래 이제 줄기세포라는 게 왜 이제 2000년도 초반에 관심을 가졌냐면, 본래 이제 다분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면역 반응의 조절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재생의학적으로도 관심이 있고요. 자가 면역 질환에도 효과적인 수단이다 하면서 미국에서 상당히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트로젠이 그 뒤에 이제 개발했던 이 알로 SC 시트 같은 부분이 왜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냐면, 다양한 피부 질환, 상처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제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성 이제 족부경에도 쓸 수 있고, 하상, 창상, 수포성 표피 박리증, 아토피, 욕창, 요런 데 다 쓸 수 있는 어떤 이제 플랫폼 제형이라는 어떤 경쟁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3D 배양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3D 배양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2차원 배양의 문제점이 뭐냐면 줄기세포 기능이 저하입니다. 이게 이제 계대 배양으로 한 7번 정도 하면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능 저하가 이제 3D 배양으로 하게 되면 역가라고 하죠. 이 능력들이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좀 커버를 하고, 낮은 생착률이 있는데 이 부분도 높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용기간이 24시간 내밖에 안 된데, 동결 어떤 기술을 통해 가지고 거의 이제 뭐 2년 가까이 하죠. 24개월 정도 하는 부분들, 이런 거를 이제 통해서 이제 건강한 공여자, 그래서 이제 동종이니까 자신이 아니더라도 동종으로 이제 공여를 받아서 이 동결 세포 은행, 이걸 셀뱅킹이라고 하는데, 이 동등성 이슈도 보통 이제 바이오 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치레가 델리베이션을 해서 이제 이 부분들을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동결세포 은행으로 셀뱅킹 하면서 이 부분들 이슈를 좀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3D 배양은 그 살아있는 줄기세포를 일종의 이제 겹쳐서 하는 어떤 구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런 어떤 구조를 해서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오프드 쉘트라고 하는 것은 약국 같은 데 가면 이제 이렇게 선반에서 바로 이제 주문하면 갖다 주는 구조. 이러니까 대량 생산과 레디 투 유즈 이런 형태로 해야 제대로 된 이제 약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죠. 특히나 미국에서는 이제 세포 체류제 임상을 할 때 해당 지역에서 제조된 세포로만 임상을 해야 되는데, 임상을 미국에서 이제 승인해주고 해줬다는 말은 안트로젠의 기술을 인정해줬다는 말이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생산해서 해외로 이제 보내서 동결해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말은 상당히 이제 시장성이 있는 부분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제의 어떤 약점 부분들 약화시켜 가지고 이제 갈 수 있고, 상당히 어떤 시장 규모를 크게 하는 부분에도 이제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또 문제점이었던 부분이 이제 고가 치료 비용, 임상 데이터 부족, 시술 횟수가 부족하고 안정성 이슈, 이런 것들을 이제 안트로젠은 상당히 좀 극복을 했다. 그래서 대량 생산과 장기 보관 어떤 그 기술을 가지기 때문에 세포 치료제의 글로벌 진출, 왜 FDA를 못 갈까? 이런 부분들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는 어떤 회사가 이제 안트로젠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병성 족부궤양의 사진을 보시면 참 이게 무섭죠. 이 당뇨병 환자가 미국에만 해도 상당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4분의 1이
당뇨병의 이제 합병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디아베틱이 당뇨병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풋이 발이잖아요. 그래서 ulceration이 이게 궤양입니다. 이게 심해지면 이제 괴사가 되면 절단해야 되겠죠. 4분의 1이 이제 당뇨병 환자가 이 족부궤양 쪽 관련되는 부분을 겪는다. 이 중에서 또 한 1%, 2% 정도가 괴사까지 가가지고요. 절단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태이 굉장히 좀 뭐 무서운 어떤 질환이죠. 그리고 이제 수포성 표피박리증도 뭐 이렇습니다. 이게 일본에는 뭐 1000명 한쪽에 환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가 거의 몇억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정도 이런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와그너 이제 등급은 심할수록 이제 5등급까지 있는데 대부분 이제 1등급 쪽에 이제 환자들이 뭐 많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1, 2등급을 나누어서 그 임상 결과 12주 한 석 달 정도에서 유효성 평가를 했을 때 이상 어떤 결과가 2019년도에 이제 나왔을 때 보면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도 85.7, 컨트롤도 한 71.7, 1등급에서 2등급에서도 한 75, 16이 나왔기 때문에 야 이게 기술적인 우수성은 임상에서도 좀 증명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상 중에서 1개가 지금 완료가 됐는데요. 1개는 진행 중이고 그래서 완료가 됐던 부분은 164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와그너 1, 2등급에서 106명 43명. 그래서 1차 유효성 평가율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뭐 괜찮게 나와서 지금 품목호가 신청을 한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결과가 좋다라고 하면 미국 쪽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죠. 요게 이제 2017년도 10월 달에 이제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왜냐면 최근에 이제 작년도에 이제 알메트 지정을 받았습니다만 2018년도에 주가가 폭등했던 이유는 이거 조기 승인도 가능할 수 있겠네 뭐 이런 어떤 흐름이 나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환자 등록을 이제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이 상황이 이제 알려지면서 속도가 그러면 빨리 되는 거 아니네 이러면서 다시 이제 주가가 폭락했던 원인인데 지금 이상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보면 와그너 이제 1등급, 2등급에서 56명, 64명. 지금 환자 등록 관련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작년도에 알메트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심사 허가 기간이 단축도 되고, 그 다음에 3상까지 안 가고 2상에서도, 뭐 조건부로 이제 넣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 R&D 어떤 능력들의 어떤 기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내 관련되는 부분 결과와 이제 이 부분의 어떤 가능성들이 지금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어떤 스테이지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 보면 기존의 인공 피부 치료제가 시트형으로 FDA 승인 받은 건 없습니다. 요게 오시리스사의 이제 그래픽스라는 게 있는데요. 드레싱 제제. 요거는 정식으로 FDA 승인 받은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00억대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쪽에서 이제 이 영양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올해 말 정도에 등록 완료를 하고 지금 피보탈 3상 진행 중인데요. 일본에도 이제 수출 관련되는 임박이 지금 예상된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줄기세포 치료제 중에서 최근에 조금 이제 주가의 흐름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안트로제는 중기적으로 상당히 좀 보실만하다. 차트를 통해서 좀 마무리를 해드리면 월봉을 먼저 보시게 되면 이 당시가 상당히 좀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때죠. 그러니까 2017년도에 이제 저런 어떤 기사들 임상 이상 관련되는 부분에 이야기가 나오면서 만원대 주가가 그 이듬해 23만 8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성규 대표가 이제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반등다운 반등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부강약품이 지분도 매도하고 2019년도에는 이제 이성구 대표도 이제 뭐 지분을 일정 부분 매도했다. 그러면서 주가가 작년도에는 거의 바닥 가격까지 빠졌습니다. 월봉상에 이제 고점에서 80-90% 이상 빠지면 바닥 가격인데 바닥 가격에서 이제 알메트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거의 한 10만원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죠. 그러다가 이제 박스권 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조금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좀 매도
해서 장중에 85,000원대까지 밀렸다가 좀 했습니다만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저런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박스권을 그렸던 부분들을 이제 돌파를 최근에 6월달, 7월달에 IR하고 이제 7월 말에 돌파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어떤 라인의 돌파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시장에서 이제 조금 이제 반등의 모습인 중장기적인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제 그동안에 좀 진척이 좀 더뎠던 부분에서 이제 한자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빨리 되면 미국 쪽에서는 이제 그 이상의 어떤 결과들이 뭐 내년도 그러면 이제 주가는 그때 가서 반영이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좀 이제 그 R&D 가치를 반영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품목 허가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중기적으로 반영하니까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이때 이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 돌파 관점에서 보게 되면 목표가가 이 정도까지 나와요.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은데 한 15만원대까지 나올 수 있고 그 위로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면 이제 요런 어떤 라인들까지 그 중기 목표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성과가 이제 좀 좋다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이나 이제 신규로 하려고 하면 지금 이제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뭐 신규 매수가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 7만원대 라인들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이 흐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8만원대 이제 중반에서 좀 이제 밑단에서 밑꼬리가 좀 나왔거든요. 이 부분들이 단기 이제 유지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중기를 좀 보시는 분들은 안트로젠 한 15만원 정도의 어떤 목표가 설정을 해서 한번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향후에 이제 뭐 한 7만원대 정도의 어떤 흐름이 온다면 그때는 뭐 신규 매수도 한번 그 7만원대가 이탈 안 된다면 해볼 만한 어떤 위치다.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해서 대응 영역으로 좀 가져가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트로젠은 줄기세포 중에서 글로벌로 좀 기대할 수 있는 만한 어떤 모멘텀이 지금 있다. 뭐 일본적 이슈도 있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중장기 어떤 투자로 뭐 고려를 해보실 만한 어떤 종목이고,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좀 목표가를 좀 상향하시면서 장기적인 어떤 대응들이 가능한 영역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어떤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